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에 25%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서요, 한국을 빼주고 또 신동빈 회장이 지금 루이지애나주에 세일가스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석유화학 공장을 이렇게 짓는다. 그런데 거기에 한 3조 5천억쯤 들어가고 수천 명을 고용한다. 그래서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를 40분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요. 자, 문재인과 2분을 만났는데 신동빈을 40분 만났다. 물론 문재인과 확대 예단까지 포함하면 그것도 뭐 기자들 앞에 모두 연설을 하면 40분이지만은 어쨌든 둘이서 만나는 거를 이렇게 신동빈하고 40분을 만났다면 이것도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31억 불, 3조 6천억을 투자해서 국내 이 재벌 총수를 단독 회담을 40분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신동빈이 트럼프를 만나는 자리에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주미 대사, 그리고 롯데 사장 등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고맙다고 격찬을 했고, 신동빈이 인수했던 뉴욕 팰리스 호텔, 이 뉴욕 팰리스 호텔이 나홀로 집에 3편인가 거기 나온 호텔인데요. 그때 트럼프도 잠깐 등장을 했었죠. 그 뉴욕 팰리스 호텔을 신동빈이 이렇게 한때는 트럼프가 그 소위 호텔을 소유했었습니다. 잘 보존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트윗에도 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극진히 해줬어요. 그때 한국 대통령 2분, 재벌 총수 40분. 좀 언밸런스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방한 약속은 미국에서 발표해버리니까 한국도 새벽 5시에 기자들한테 청와대 대변인이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고 어제 10시 반에 오전에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청와대가 기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시기를 말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발표가 나서 한국이 따라가면서 발표했는데 형식과 시기를 말할 수 없다. 미국이 아마 한국과 협의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던 것 같고, 그러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미국이 발표했고 한국은 놀래서 새벽 5시 반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로부터 5시간 더 있다가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했는데 어떤 형식의 회담인지 그리고 언제 정확하게 오는 것인지를 말할 수 없고 G20 전후로 오는 것처럼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지난 4일날 미사일 한 발, 또 9일날 2발을 쏘는 와중에 트럼프가 오는데 여기에 한미 간의 구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데서 미국은 북한의 FFVD 비핵화를 갖다가 촉구하는 것을 협의한다 했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협의한다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방안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 오고 무슨 말을 할 건지가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미리 청와대가 백악관하고 협의하고 기자들한테 가르쳐 주놓고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뭐 10시까지는 엠바고 보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보도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엠바고 그 타이밍도 주지 않고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을 봐주는 듯 했는데 또 신동빈을 예우하는 듯 했는데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방문해 주는 척은 했는데 정말 와서 이야기할 내용이 화기애애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군기자비로 시작될 거냐라는 것이 지금 매우 아리까리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냐? 문재인은 한번 보세요. 북한 편에서 봤을 때 네 미국에 영향력이나 있냐? 그럴 바에야 네 빠지고 우리가 계속 미사일 쏘고 협박하다가
미국이 급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만나자고 직접 하면 되지. 니를 통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지난 하노이 때 가보니까 네가 한 말대로 하나도 되는 거 없대. 내 개망신 당하고 왔지 않냐. 북한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로 빠지고 너는 우리한테 빨리 해주기로 했던 돈 주는 거, 뭐 물건 주는 거, 개성공단 금강산 여는 거 그런 거나 빨리 해라. 이게 북한 지금 입장이고 미국은 왜 한국이 자꾸 끼어가지고 북한 중국 편에 서서 우리를 저애들한테 유리하게 자꾸 속여서 끌고 가려 하느냐. 너 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너는 우리하고 동맹인지 아닌지 줄 분명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한국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걸 또 반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너 빠져, 북한도 너 빠진데 미련하게 거기서 또 해먹겠다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을 혼날 일이 많다고 제가 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 9일 북한이 쏜 3발의 발사체가 신형 탄도미사일, 그냥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미국 국방부에 지금 주한미군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그냥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인지는 모른다, 발사체다라고 말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주한미군이 4일, 9일 날라온 발사체 3발이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SRBM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KN-23으로요.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되어서 우리 군에도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미사일에 족보가 생긴 거예요. 미사일도 족보 있는 놈, 족보 없는 놈, 서자, 뭐 양자, 뭐 썩은 놈, 또리또리한 놈,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이 쏜 3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족보에 올려가지고 공식적으로 등재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만 이게 미사일이 아니니 탄도미사일이 아니니 발사체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날 호도반도에서 한 발 쏜 것과 9일날 평북 구성에서 2발 쏜 발사체들이 비행 궤도, 속도, 비행 거리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비행 고도가 낮지만은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 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기존의 스커드 같은 경우에는 빤하니까 쐈다 하면 어디로 올 건지 빤해요.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이 올리면 페이트리엇으로 격추가 가능한데 이제 얘들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형태의 신형 미사일을 쐈다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단두는 500km를 실을 수 있다.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 핵탄두도 얼마든지 탑재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히로시마 날아간 것보다 10배는 더 센 핵폭탄을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N-23이라는 코드명이 여기에 붙여졌고, 그리고 미군은 지금까지 날라오는 모든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로켓 등에 이 KN이라는 것은 코리아 노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뜻과 거기에 이제 쏠 때마다 번호를 추가해서 이렇게 종류를 구별하는 그 코드명을 부여합니다. 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여기에 대한 추가 제재가 다시 논의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을 쏘는 날 한국인 장성들이 4일날 10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일부 자기가 이 미사일 대응과 관련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만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갔고,
나머지 장성 10여 명은 계속 골프를 쳤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위기 조치 업무와 무관한 부서 근무자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미사일을 쐈는데 그 정도면 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다 비상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골프를 계속 쳤다. 기가 찬 이야기고요. 자, 북한이 지금 이번에 쏜 미사일이 만약에 여기에 핵탄두를 500km까지 실을 수 있다면 이거는 서울에 떨어졌을 때 서울이 그냥 초토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서울에 하나, 인천에 하나, 대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만 쏴버리면 지금 막을 방법이 없고 부산까지도 넉넉하게 날라오고 안전한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평택 기지를 겨냥하고 자, 그러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를 가지고 이걸 맞출 수도 없고 중간에 있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요격 미사일 기지에서 쏴서 맞출 수도 없는 지금 형편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돈을 수십조 쓰면서 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를 포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심각하게 따져야 됩니다. 문이 2017년에 11월 달에 중국하고 협상해서 양보해준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이제 북한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해야 돼요. 자, 북한 핑계 대면서 중국에 했던 약속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미국과 이걸 막을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협조를 하자. 우리 너네들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갈게. 일본하고는 곤란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겠다. 사실 일본하고 왜 곤란합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합쳐서 구축하고 돈도 나눠내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를 대비해서 너네들이 책임지고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놓쳤을 때는 우리도 쏴버리게 한국에 전술핵 갖다 놔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한국에 전술핵만 갖다 놓으면 우리도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야 될 문제죠. 근데 그런 거를 국방부도 논의하지 않고 어디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방장관 송영무라는 사람은요,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했다고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6월 말에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핵화와 동맹 강화를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쌀을 주는 걸 지금 그 전에 결정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하고 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추정하는 대로 문이 30만 톤의 쌀을 북한에 먼저 줘버리면 트럼프가 안 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아니 너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북한에다가 쌀을 확 줘버리는데 우리가 왜 너네한테 가야 되냐? 만약에 그 전에 북한에 쌀을 줘버렸다면 트럼프가 속으로는 안 오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발표는 했으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잠깐 왔다가 하루 만에 그냥 가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당일치기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문을 잠깐 만나서 너 북한에 쌀 주는 거 계속했을 경우에 정말 좋지 않다라고 하고 어느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바로 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노나. 한번 트럼프 오기 전에 한 30만 톤 주원을 북한에 쌀 지원을 해보기 바랍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정권은 1박 2일 이상으로 지금 추진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제가 비핵화와 동맹 강화라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청와대가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미국은 문재인이 트럼프가 무슨 북한의 비핵화가 뭔지 잘 모를 때 어설프게 사기를 쳐가 트럼프한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싱가포르에서 하게 만든 데 대한 괘씸죄가 지금 트럼프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와서 그야말로 이제 한국이 북한 중국 편에 서서 중간에 장난을 치지 않고 미국 편에 서서 제재 강화를 하는데 확실하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불러놓고 뭐 무기도 사주겠다, F-35나 미국 수송기나 또 무슨 롯데가 미국에 투자하겠다. 지금 신동빈이가 한국에 여러 가지로 코나 몰려 있고 한판에 또 세일가스나 석유화학 진출도 하고 싶고 유통 부분을 좀 줄이고 싶던 참에 미국에 투자한다니 한국 정권하고 붙어서 신동빈이 부분에 잔뜩 생색을 냈지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간 거지 안 그러면 거기 왜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수를 따서 적당히 미국을 꼬드겨 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더 강력한 대처를 갖다가 서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하고 그리고 FFVD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하고 북이 도발하면 제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제가 3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미국이 앞 몰수해간 어니스트 와이즈 홍가를 돌려달라 하고 지금 도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한국에 와서 지금 문재인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매우 제한된 거다. 그것도 문재인이 그 전에 북한에 식량을 안 줬을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오기 전에 엿먹으라고 식량을 줘버렸다면 트럼프가 와서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한미 간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연히 지금 트럼프를 끌어들여 놓고 수습이 불가능한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거는 여름까지 비핵화 대화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 이후로 가버리면 미국의 대선 레이스로 진입을 해서 미국을 새롭게 북한과의 어떤 설득을 통해 붙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맞물려서 가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뭔가 김정은에게 전달할 양보를 얻어내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 보고 트럼프하고 요래 이야기했으니까 너가 조금만 더 써가지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좀 써라. 지금 그걸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뜻대로 흘러갈 거냐? 자,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 오는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자기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켜서 가서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산다 한 비행기 이제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즉 F-35 20대를 얼마로 계약을 한다. 그걸 그날 발표한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너가 작년에는 1조 300억에서 이번에는 2조로 올렸다든지 이런 걸 말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한국은 평화체제를 해비한다라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는데 이거는 겉으로 말하는 명분이고 또 속으로는 실리 부분에 미국은 너네들이 빨리 사기로 했던 그 비행기나 방산 빨리 사라. 그리고 또 주한미군 분담금 올려라고 요구할 거고 한국은 그 말은 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달 말까지의 실무협상에서 지금 실무협상이 전혀 트럼프 방안을 놓고 안 돼 있고 또 왜 방한해야 되고 방한해서 둘이 무슨 말을 나눌 건가에 대해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문재인과 트럼프가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북한에 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트럼프가 방안을 해가지고 터키하고 욕 한마디 하고 갈 수도 있을 상황이 되기가 십상이다는 겁니다. 자, 정상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한국에 불러들이려고 안 하는 게 상책이죠. 내 같으면 일부러 피해 다니겠어요. 문재인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좋게 끝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